밤의 철학자 채널을 찾아와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끝없는 걱정의 늪에서 헤매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감에 갇혀 현재의 소중한 순간들을 놓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오늘 우리는 시대를 초월한 지혜를 가진 한 인물, 바로 데일 카네기의 가르침을 통해 이 걱정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마음의 평화를 되찾는 방법을 함께 탐구해 볼 것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께서 공감하시겠지만, 걱정은 때때로 현실보다도 더 큰 그림자로 우리를 짓누르곤 합니다. 우리가 가진 불안의 상당 부분은 실제로 일어나는 일보다는 그것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상상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걱정에서 벗어날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데일 카네기가 제시하는 걱정 극복의 핵심 조언들을 깊이 있게 살펴보고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의 씨앗이 심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걱정을 불필요한 감정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걱정은 우리 삶의 중요한 부분이며 때로는 위험을 감지하고 대비하는 데 필요한 경고 신호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통제할 수 없는 과도한 걱정은 우리의 정신과 육체를 황폐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데일 카네기는 바로 이러한 병적인 걱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는 지혜를 주었습니다. 그의 통찰력은 단순한 심리학적 분석을 넘어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킨 실천적인 철학에 가깝습니다. 데일 카네기는 걱정의 본질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는 걱정의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우리가 과거에 묶여 후회하거나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두려워하는 데 있다고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실패나 상처에 집착하여 현재의 행복을 놓치고 또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오늘의 기회를 잡지 못하는 것을 보며 카네기는 이러한 심리적 덫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따라서 그가 제시하는 첫 번째이자 가장 핵심적인 조언은 바로 과거와 미래를 차단하고 오늘 할 일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마치 철로의 문이 닫히듯 과거의 문과 미래의 문을 단단히 걸어 잠그고 오직 오늘이라는 이 순간에 우리의 모든 에너지와 집중력을 쏟아붓는 것입니다. 이는 현재에 충실하며 오늘의 양식만을 구하라는 오래된 격언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의 일에 몰두하고 있을 때 걱정은 우리 마음속에 비집고 들어올 틈을 찾기 어렵습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고 행동하는 것이야말로 걱정이라는 질병에 대한 가장 강력하고 유일한 해독제라고 카네기는 강조합니다. 그는 내일은 결코 오지 않는다고 말하며 우리가 진정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은 오직 지금뿐임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걱정은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자원인 현재를 낭비하는 행위와 같습니다. 현재에 집중한다는 것은 단순히 눈앞의 일에만 몰두한다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그것은 현재의 순간을 온전히 느끼고 그 안에서 의미를 찾아내며 가능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과거를 바꿀 수 없으며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우리의 통제 아래 있습니다. 이 단순하지만 강력한 진리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걱정의 굴레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걱정에서 벗어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 지침들은 무엇일까요? 데일 카네기는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삶의 주도권을 되찾을 수 있는 여러 실용적인 방법들을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현대에 와서도 여전히 유효하며 심리학적인 관점에서도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 지침들은 단순히 머리로 이해하는 것을 넘어 우리의 일상에 꾸준히 적용하고 실천할 때 비로소 그 진정한 효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카네기는 걱정 극복을 위한 비결이 복잡한 이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행동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첫째,
최악의 상황을 받아들여 더 잃을 것이 없음을 인지하라는 조언입니다. 우리는 종종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지만 카네기는 오히려 최악의 시나리오를 직면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안감에 사로잡혀 최악의 상황을 외면하려 하지만 이러한 회피는 오히려 불안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낳을 뿐입니다. 카네기는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가장 나쁜 결과를 명확히 상정하고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계획해 보라고 조언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에 실패할 것을 걱정한다면 최악의 경우 사업을 접고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거나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등의 구체적인 대안을 세워보는 것입니다. 최악의 상황이 현실이 되었을 때 우리가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면 역설적으로 심리적인 안정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점이야말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됩니다. 가장 나쁜 결과를 수용함으로써 우리는 그 상황을 개선할 용기와 지혜를 얻게 됩니다. 이미 최악을 받아들였기에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할 것이 없어집니다. 이러한 심리적 기저 위에서 우리는 비로소 문제 해결을 위한 이성적인 사고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현대 심리학에서 말하는 노출 치료나 수용 전념 치료와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입니다. 불안을 회피하기보다는 직면하고 수용할 때 비로소 그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종종 생각했던 것만큼 상황이 나쁘지 않다는 것을 깨닫기도 하며 때로는 최악의 상황에서조차 희망적인 측면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이는 우리의 인식을 확장시키고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둘째, 피로를 느끼기 전에 자주 쉬어 부정적 감정을 예방하라는 지침입니다. 걱정은 육체적인 피로와 정신적인 피로가 합쳐질 때 더욱 증폭됩니다. 잠이 부족하거나 몸이 지쳐 있을 때 우리는 작은 문제에도 크게 반응하고 부정적인 생각에 쉽게 사로잡히곤 합니다.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지쳐 있을 때 우리의 판단력은 흐려지고 감정은 격해지며 사소한 일조차 거대한 문제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카네기는 이러한 사실을 이미 오래전에 간파하고 걱정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피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피로가 쌓이면 우리의 신경이 과민해지고 이로 인해 객관적인 판단이 어려워지며 작은 문제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그는 우리가 피로를 느끼기 전에 미리 쉬고 재충전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하루 동안의 업무 중간에 짧은 휴식을 취하거나 주말에는 충분한 수면과 휴양을 통해 몸과 마음의 에너지를 회복해야 합니다. 충분한 휴식과 수면은 우리의 정신을 맑게 하고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줍니다. 또한 휴식은 우리가 현재의 문제로부터 잠시 벗어나 새로운 관점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는 마음 챙김과 명상의 현대적 중요성과도 연결됩니다. 끊임없이 외부의 자극과 정보에 노출되는 현대사회에서 잠시 멈춰서서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우리는 불안과 걱정의 씨앗이 자라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이나 취미 활동 또한 피로 해소와 정신 건강 증진에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신체적인 건강이 정신적인 안정으로 이어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입니다. 셋째, 문제에 대해 일주일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고 기다림의 중요성입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해결하려 들거나 혹은 끝없이 고민하며 에너지를 소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현대사회는 모든 것을 빠르고 즉각적으로 처리하려는 경향이 강하여 우리에게 기다림이라는 미덕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카네기는 때로는 문제에 대해 즉각적인 판단이나 행동을 보류하고 일정 기간 동안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많은 걱정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해결되거나 우리의 감정적인 동요가 가라앉으면서 문제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얻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 기다림은 문제에 대한 우리의 즉각적인 감정적인 반응을 완화하고 더 이성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여유를 제공합니다. 마치 폭풍우가 지나가기를 기다리듯 감정의 경랑이 가라앉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문제에 이 방법이 적용될 수는 없겠지만 조급한 마음을 다스리고 충동적인 결정을 피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기다림의 과정에서 우리는 문제의 본질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될 수도 있고 예상치 못한 해결책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걱정하는 문제 자체가 시간이 지나면서 중요성을 잃거나 다른 상황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해결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기다림은 수동적인 행위가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전략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넷째, 고민하는 문제에 대해 무엇을 걱정하는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쓰고 행동으로 옮김입니다. 이것은 데일 카네기의 걱정 극복 방법 중에서도 가장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조언 중 하나입니다. 막연한 걱정은 우리를 짓누르지만 그것을 구체적인 단어로 기록하는 순간 걱정은 더 이상 막연한 존재가 아니게 됩니다. 우리의 뇌는 추상적인 것을 싫어하고 구체적인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걱정을 머릿속에만 담아두면 끝없이 맴돌며 우리를 괴롭히지만 그것을 종이에 적는 순간 우리는 문제와 일정한 거리를 두고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종이 위에 무엇을 걱정하는가? 라는 질문을 쓰고 그 아래에 우리가 걱정하는 모든 것들을 빠짐없이 나열해 봅니다. 개인적인 문제부터 직업 관련 문제, 건강 문제, 인간관계 문제 등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생각보다 많은 걱정들이 실체가 없거나 우리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는 것임을 깨닫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제 침체가 올까봐 걱정된다는 걱정은 우리의 통제 밖에 있지만 다음 달 생활비를 어떻게 마련할까 걱정된다는 걱정은 구체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걱정입니다. 다음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쓰고 앞서 나열한 걱정들 각각에 대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들을 적어봅니다. 이 단계에서는 실행 가능한 가장 작은 행동이라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 달 생활비를 어떻게 마련할까라는 걱정에 대해서는 가계부를 작성한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인다, 부업을 찾아본다 등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리된 목록을 바탕으로 즉시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카네기는 걱정을 멈추고 행동하라는 핵심 메시지를 통해 단순한 사고의 전환을 넘어 실질적인 변화를 강조했습니다. 감정적인 상태에서 벗어나 객관적으로 사실을 파악하고 분석하여 결론을 내린 후 행동하는 이 과정은 우리의 불안을 해소하고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행동은 두려움을 극복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며 작은 성공 경험들이 쌓여 더 큰 자신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카네기의 고전적인 방법론들은 현대에 와서 더욱 다양한 방식으로 재해석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마음챙김과 명상은 현재에 집중하고 자신을 돌보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복잡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수많은 정보와 자극에 노출되어 끊임없이 주의를 분산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마음챙김 명상은 우리에게 잠시 멈춰서서 현재의 순간을 온전히 경험하고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는 우리의 정신적 피로를 줄이고 감정적인 평온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불안의 근원을 이해하려는 노력 또한 중요합니다. 불안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과거의 경험, 사회적 비교 등 다양한 원인에서 비롯되므로 자신의 불안 원인을 파악하고 건강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불안해하는지 그 원인을 명확히 알 때
비로소 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효과적인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또한 성공에 대한 사회적 압박이나 타인과의 비교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가치관을 확립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현대 사회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특정한 성공의 기준을 제시하고 타인과의 비교를 부추깁니다. 이러한 외부의 기준에 얽매이다 보면 우리는 쉽게 불안해지고 자신의 가치를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자신의 강점과 가치를 인정하고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일 때 우리는 외부의 요인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으며 자신만의 길을 걸어갈 용기를 얻게 됩니다. 더 나아가 작업요법은 걱정과 불안을 잊기 위해 몰두할 수 있는 활동을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몰입할 수 있는 활동은 부정적인 생각의 고리를 끊어주고 긍정적인 감정을 유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취미, 운동, 봉사활동 등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활동에 몰두함으로써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의 고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악 연주, 그림 그리기, 등산, 정원 가꾸기 등 자신이 진정으로 즐길 수 있는 활동에 몰두하면 걱정은 잠시 잊히고 현재의 순간에 온전히 집중하게 됩니다. 이는 심리학적으로 플로우 경험과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러한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심각한 불안, 공황장애, 강박장애 등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려 하지 말고 정신건강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은 현명하고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인지행동치료, 약물치료 등을 통해 불안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현대적인 방법들도 많이 개발되어 있으며 이러한 전문적인 도움은 우리의 삶의 질을 현저히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데일 카네기의 방법론이 모든 상황에 완벽하게 적용될 수 없다는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합니다. 그의 방법이 복잡한 현대 사회의 문제들을 개인의 노력만으로 해결하려는 단순화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난 무조건적인 긍정적 사고방식이 오히려 감정, 억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감정은 우리 인간의 자연스러운 부분이며 때로는 부정적인 감정조차도 우리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감정을 무조건 억압하기보다는 건강하게 인지하고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사회 구조적 문제나 불평등 같은 사회적 요인을 간과한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개인의 노력이 중요하지만 사회 시스템의 개선 없이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도 분명 존재합니다. 이러한 비판점들을 인지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개인의 노력과 함께 사회 시스템 개선도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개인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어떤 방법론이든 맹목적으로 따르기보다는 자신의 상황과 필요에 맞게 지혜롭게 적용하는 유연한 태도입니다. 걱정을 극복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언들도 있습니다. 걱정 목록 작성은 구체적으로 걱정되는 일들을 적어보고 해결 가능한 문제와 불가능한 문제를 구분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의 걱정 중 상당수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에 속하거나 생각보다 중요하지 않은 것임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걱정 연기는 걱정할 시간을 정해두고 그 외 시간에는 걱정을 미루는 훈련입니다. 예를 들어 매일 저녁 8시부터 8시 30분까지를 걱정 시간으로 정하고 그 외의 시간에는 걱정이 떠오르면 지금은 걱정 시간이 아니야 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며 미루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이는 걱정에 사로잡히는 시간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데 효과적입니다. 감정 조절을 위해 호흡 조절, 명상, 이완요법 등을 통해 불안감을 낮추는 연습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깊은 심호흡이나 몸의 각 부분을 이완시키는 명상 기법은 우리의 자율신경계를 안정시키고 즉각적인 불안 반응을 완화하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자존감 향상은 자신의 장점을 발견하고 긍정적인 자기 대화를 통해 자존감을 높이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걱정을 이겨내는 내적인 힘을 길러줍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태도는 외부의 불안 요인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튼튼한 방패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지지는 가족, 친구, 동료들과 소통하며 정서적 지지를 받는 것입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려 하기보다는 주변의 도움을 요청하고 자신의 어려움을 나누는 것이 큰 위안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며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안정감과 행복을 느낍니다. 데일 카네기는 심지어 비판에 대한 우리의 관점까지도 변화시킬 것을 제안합니다. 부당한 비판은 오히려 우리가 중요한 존재이며 영향력이 있다는 칭찬의 다른 모습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즉, 누군가 우리를 비판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들에게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판을 개인적인 공격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건설적인 피드백으로 활용하거나 혹은 비판하는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려 노력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는 우리의 자존감을 보호하고 외부의 부정적인 요인들로부터 자유로워지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물론 모든 비판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지만 이러한 관점의 전환은 우리가 비판에 대해 훨씬 더 의연하고 성숙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걱정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삶의 한 부분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데일 카네기의 시대를 초월한 지혜는 우리가 걱정에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삶의 긍정적인 에너지로 전환시킬 수 있는 길을 제시합니다. 그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막연한 두려움 속에서 허우적대지 말고 현실을 직시하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라고 촉구합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현재를 놓치고 있다면 지금 당장 오늘에 집중하고 행동하는 용기를 내어 보십시오. 최악을 받아들이고 충분히 휴식하며 문제에 대해 냉철하게 분석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이 과정들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막연한 불안을 실용적인 에너지로 바꾸고 지금 당장 행복해지는 방법을 데일 카네기와 함께 발견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도권은 바로 여러분 자신에게 있습니다. 이 지침들을 통해 불안을 해독하고 보다 평온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응원합니다. 데일 카네기의 지혜는 단지 오래된 책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에도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살아있는 지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걱정을 에너지로 바꾸는 여러분의 여정을 시작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용기와 지혜가 빛을 발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